이전에 올렸던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좋은 점 9가지에 이어 오늘은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보다 좋은 점 8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네이버 메인에도 오르며 많은 분들이 읽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 악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좋은 점 9가지를 좋은 이유 9가지로 읽으신 듯 합니다. 그 증거로 왜 아이패드의 장점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느냐, 리뷰가 편향적이다 등등이 악플의 내용이었습니다. 애플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폭격을 맞으니 기분이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아이패드의 장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리뷰 역시 어려운 이야기는 최대한 접어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변하지 않는 디자인. 매년 신제품을 내놓고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요? 반대로 신제품 출시도 뜸하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도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는, 디자인 변화도 거의 없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마 일 열심히 안하고 사골 오려냈냐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겠죠?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제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손해본 느낌이 들어 좋지 않겠죠? 손해본 느낌만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내가 구매한 제품은 구형으로 분류됩니다. 구형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중고가 하락을 불러오고 실질적 경제 손실로까지 이어지죠. 신제품이 나와도 내가 쓰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 그때 고민 안하고 미리 사길 잘했다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품과 부품의 크지 않은 차이는 부품을 부품 같지 않게 보이게 하며 이는 중고가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애플의 아이패드가 그렇죠. 아이패드는 1세대 때부터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베젤이 줄어들고 두께가 얇아지는 등 기술 발전에 의한 디자인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인 디자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이패드뿐 아니라 애플의 대부분 제품들이 그러하죠. 아이맥, 맥북, 애플워치, 맥 미니 등이요. 그나마 디자인이 비교적 자주 바뀌는 아이폰도 한눈에 봐도 아이폰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큰 변화가 없고 구형 디자인을 사용한 신형폰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디자인 유통기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다른 때보다 덜 망설이는 이유는 이 제품을 한번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며 중고가 방어가 아주 탄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 애플 제품의 가치 이상을 넘어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죠. 내 제품이 몇 년을 써도 구형이 되지 않을 거란 믿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세대입니다. 2016년 4월에 출시된 제품이죠.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구형 냄새가 솔솔 나겠지만 이 아이패드가 여러분들은 구형으로 보이시나요? 물론 프로 3, 4 등 신형 디자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 3, 4가 최신형이란 느낌은 들어도 이 프로 1이 구형이라는 느낌은 안 들지 않나요? 아이패드 4세대 이전의 두꺼운 베젤의 아이패드 정도는 되어야 구형 느낌이 들 겁니다. 아이패드 4는 2012년에 출시된 무려 8년이나 된 제품이죠. 반면 2016년에 출시된 갤럭시 탭 S2와 A6를 보시죠. 어떤가요? 물론 갤럭시 탭이 계속 디자인을 바꿔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딴 얘기이니만큼 다음 기회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적화와 소프트웨어 지원. 디자인만 그대로고 내부가 구형이면 아무리 디자인이 구형 같아 보이지 않아도 기기에 대한 애정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창 하나 여는데 버벅거리고 게임하다가 꺼지고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럼 괜히 예쁘던 디자인도 구려 보이게 되죠. 디자인 유통기한을 크게 늘리기 위해선 애플은 소프트웨어 지원도 그만큼 연장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는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기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형과 디자인도 비슷한데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동일하다면 기존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죠. 당장은 굳이 신형으로 바꿀 필요 없네 하고 신형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기존 구매자가 언젠가 기기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애플 제품을 다시 한번 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충성 구매자가 많아지면 애초에 파이가 커져버리니 자연히 신형 판매량도 증가하겠죠. 심지어 이들은 2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3번, 4번 계속 애플 제품을 구매할 예비 소비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플 충성 구매자들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필요가 아닌 욕구에 의해 신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결국 판매량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의 한계로 어쩔 수 없는 기능들을 제외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OS만 업데이트했을 뿐인데 신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죠. 매년 업데이트에 따라 기기에 대한 감정이 리프레시되며 질리지 않게 해줍니다. 세 번째, 보다 세심한 애플 펜슬.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 전시장에서 필기 테스트만 해봤을 땐 솔직히 펜의 그립감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삼성 S펜이 더 낫다고 느껴졌죠. 제가 첫 태블릿을 갤럭시 탭 A6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펜 휴대도 간편하고요. 두 제품을 모두 소유했고 사용해본 지금은 약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드로잉하는 사람들이 애플 펜슬을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S펜은 펜 모양의 마우스로 글씨를 쓰는 것과 같고 애플 펜슬은 보다 펜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플 펜슬이 더 직관적이라고 할까요? 두 제품 모두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체감 차이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필기 머신으로서의 기능은 펜 휴대가 훨씬 간편한 갤럭시 탭이 더 우월했지만 드로잉까지 생각한다면 아이패드가 낫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했던 펜은 2016년도에 나온 갤럭시 탭 A6의 펜 기준입니다. 가장 최신인 갤럭시 탭 S6의 펜 드로잉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패드 전용 어플의 존재. 아이패드는 최적화된 어플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이패드 전용 앱뿐만 아니라 기존 아이폰용 어플도 아이패드에 맞게 출시되죠. 반면 갤럭시 탭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용 앱이 태블릿 해상도에 맞게 키워놓은 느낌입니다. 아이패드 앱 중 가장 최고는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엔 태블릿에서 카톡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이패드용 카카오톡이 출시된 이후 아이패드도 카톡 PC 버전처럼 카카오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의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카톡이 오면 옆으로 창을 쓱 띄워 답장을 할 수도 있죠. 필기 어플로 유명한 굿노트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긍정노트를 쓰고 있는데 페이지가 나눠져 있어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보통 다이어리용으로 굿노트를 많이 쓰시던데 다이어리 꾸미는 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아이패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필요 없는 걸 억지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기용, 가끔 낙서용으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 나름 웹툰 학원 반년 정도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제 실력 보여드릴까요? 다섯 번째, 애플 기기 간 뛰어난 연동성 및 호환성. 애플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착각에 빠집니다. 같은 제품을 쓰는데 껍데기만 바꿔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른 육체로 옮겨가는 것 같은 느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의 연계가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거의 동일한 모션 조작 기능이 있어 업그레이드된 아이폰이라고 봐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연동되는 데이터와 호환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갤럭시 탭도 비슷하게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애플처럼 완벽한 일체감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동 기능은 문자, 전화, 앨범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기능인데요. 아이폰 없이도 아이패드만 갖고 문자, 전화, 카톡, 앨범이 연동되어 100%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설정만 해놓으면 따로 동기화 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이 말이죠. 집에선 아이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침대 위엔 항상 아이패드가 놓여 있으며 책상 위엔 맥북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섯 번째, 거대한 애프터마켓 시장. 아이패드의 인기가 워낙 독점적이다 보니 애프터마켓 시장도 매우 거대합니다. 갤럭시 탭에 비해 필름이나 케이스 종류가 훨씬 많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심지어 짜플 펜슬이라는 아이패드 호환 터치펜도 출시되었습니다. 가격도 애플 펜슬에 비하면 너무 저렴한 셈이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격 방어. 제가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격 방어가 타사 어느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아이패드 프로 1은 제가 처음 구매했을 2019년 1월, 즉 1년 7개월 전에 펜슬까지 포함해서 40만원 정도 주고 구매했는데요. 당시 셀룰러 모델인 줄 알고 구매했던 가격인 만큼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었습니다. 제 실수고 택배 거래를 해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3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가격 방어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했던 갤럭시 탭 A6 10.1 및 S펜 제품도 만만치 않은 가격 방어를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3월 개봉만한 새 제품을 35만원에 구매했고 2019년 9월 2년 6개월을 사용하고도 23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워낙 가성비가 좋아 특수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를 따지면 아이패드의 압승입니다. 갤탭 A6와 동일한 시기에 출시된 삼성의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 탭 S2는 갤럭시 탭 A6보다 더 저렴한 중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태블릿 전용 아이패드 OS 사용 가능. 작년 iOS 13과 함께 아이패드 전용 OS가 발표된 후 아이패드의 기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화면 분할 및 팝업 기능입니다. 예전엔 유튜브를 보다 카톡을 하려면 화면을 바꿔야 해서 영상이 끊겨 불편했었는데요. 아이패드 OS가 나온 후부턴 팝업 화면을 띄워 한쪽에는 영상을 보고 다른 한쪽엔 답장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이폰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처럼 창을 띄워 사용할 수 있는 게 매우 편리합니다. 팝업 창은 비율에 맞게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되는 점도 아주 적절합니다. iOS 14에선 더 다양한 위젯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패드에선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지겠죠? 새로운 아이패드 OS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딱히 태블릿용 OS
IPS를 차별화두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만 커진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탭 대비 아이패드 장점 8가지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패드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중고 아이폰 7 32GB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시된 지 꽤 오래된 폰이지만 전 주인분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문만 깨끗이 닦아내면 거의 새 폰 수준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매트 블랙 색상 특유의 시크함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처음 나왔을 땐